조선 팔도,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끝에는 짐승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산에 백정 곡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반쯤 타버려 일그러진 얼굴, 한쪽 눈은 허옇게 멀어버렸고 혀가 잘려 말조차 못하는 벙어리. 사람들은 그를 식인귀라고 부르며 피해 다녔습니다. 밤마다 도축장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짐승을 잡는 것인지 사람을 잡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안개처럼 떠돌았지요. 그날 밤도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곡새는 여느 때처럼 피와 오물이 뒤섞인 시궁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곡새가 쇠갈퀴를 멈추고 오물더미를 헤집자 핏물에 젖은 강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 짐승의 내장과 함께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곡새는 묵직한 도축용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들개들의 먹이가 될 운명, 차라리 단칼에 고통을 끊어주는 것이 자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내리꽂으려던 칼날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아기가 곡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방긋 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이 핏덩이는 겁도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곡새의 거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피만 묻히고 살아온 더러운 손. 그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찢어 아기의 몸에 묻은 핏물을 닦아냈습니다.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백정의 품 안에서 아기는 비로소 울음을 그쳤습니다. 연생? 그래,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하여 연생이라 부르자. 말 못하는 곡새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뒤흔들 비극과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곡새는 아이를 도축장 깊숙한 가축 우리에 숨겼습니다.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재수 없는 백정놈이 아이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몰려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젖동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곡새는 갓 새끼를 낳은 어미 염소의 젖을 짜서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밤이면 아이가 추울까봐 짐승의 가죽을 벗겨 덮어주고 자신은 칼바람이 드는 문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를 먼저 듣고 자란 아이, 연생. 하지만 녀석은 곡새의 흉측한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얼굴로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것 봐라. 내가 오늘 개구리 잡았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곡새는 아이를 씻기다가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려 옷을 벗기니 아이의 왼쪽 어깨 뒤에 선명하게 붉은 점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승천하는 붉은 용의 비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축장에 오기 전 어깨 너머로 들었던 이야기, 왕실의 핏줄에게만 나타난다는 용의 표식. 설마 이 아이가 그 영모로 사라졌다던 왕의 숨겨진 자식이란 말인가? 곡새는 황급히 아이의 어깨를 다시 옷으로 가렸습니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아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곡새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혀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내가 벙어리라 이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도심이라고 말입니다. 연생은 남달랐습니다. 서당 문턱조차 밟을 수 없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스승은 도축장의 수많은 짐승들이었습니다. 곡새가 소의 배를 가를 때면 연생은 징그러워하기는커녕 눈을 반짝이며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소의 심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의 심장도 이렇겠지? 여기 핏줄이 막히면 숨을 못 쉬는 게지? 연생은 짐승의 오장육부를 보며 사람의 몸을 깨우쳤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노루의 다리를 고쳐내고 숨이 넘어가는 강아지의 기도를 틔워 살려냈습니다. 백정의 칼솜씨를 물려받은 그의 손놀림은 섬세하기가 명주실 같았고 정확하기가 저승사자의 명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질,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나갔고 의원들조차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산속에 버려진 병자들을 본 연생은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곡새가 말리는 손짓을 뿌리치고 연생은 밤마다 몰래 약초를 캐고 침을 놓아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짐승도 살리는데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죽어가던 이들이 씻는 듯이 낳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백정마을에 신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관찰사 조대감, 20년 전 권력을 위해 왕의 핏줄을 빼돌려 죽이려 했던 장본인. 그는 역병을 핑계로 백정마을을 쓸어버리려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들, 천한 백정놈들이 역병을 퍼뜨리고 요망한 의술로 백성을 현혹하다니 당장 저놈들을 묶어 태워 죽여라. 군사들이 연생을 꿇어앉혔습니다. 조대감의 눈이 연생의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를 향했습니다. 순간 조대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 붉은 점,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조대감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을 질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 죽여라. 도축장 기둥에 묶인 곡새와 연생, 기름이 뿌려지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버지!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순간 묶여있던 곡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벙어리 백정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성난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곡새는 불에 타들어가는 자신의 팔로 밧줄을 끊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도축용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평생 고기만 썰던 그 칼이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군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곡새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를 트기 위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칼등으로 치고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곡새는 연생의 손목을 잡고 불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축장 입구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화살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곡새는 벙어리인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라! 어서 가라! 아버지, 같이 가요. 제발, 아버지. 곡새는 씩 웃었습니다. 20년 전 핏물 속에서 아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그 일그러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스스로 불타는 도축장 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생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포옹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백정곡새는 역적의 누명을 쓰고 불에 타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정에는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어이가 있었습니다. 왕의 고질병을 고치고 신임을 얻어 마침내 탐관오리들을 벌하기 위해 암행어사의 마패를 차고 내려온 사내. 그가 바로 연생이었습니다. 연생의 행렬이 옛 고향 마을에 들어섰을 때 마을은 여전히 조대감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환갑잔치를 벌이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줄두요! 연생은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겁에 질려 도망치던 소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드러내 붉은 용의 표식을 보였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던... 네 놈이 태워 죽이려 했던 것이 천한 백정의 자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핏줄이었음을. 그리고 나를 살린 것이 네 놈이 짐승이라 불렀던 그분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조대감과 그의 땅은 굴비 엮이듯 잡혀갔고 마을에는 20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생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사들을 물리고 홀로 깊은 산속 토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새가 그때 불타 죽었다고 했지만 곰배 할매만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온몸이 녹아내리고 다리마저 절단된 채 짐승처럼 산속 토굴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토굴 앞 인기척을 느낀 괴생명체가 웅크리며 경계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의 노인. 아버지! 노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20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하던 목소리. 연생이 달려가 노인의 썩어 문드러진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뒷걸음질 쳤지만 연생은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접니다. 연생이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곡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화상 입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생은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려 맥을 짚고 입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혀가 왜... 불에 타서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도구로 아주 오래전에 깨끗하게 잘려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곰배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네 아비가 왜 벙어리로 살았는지. 20년 전 네가 왕실의 핏줄인 걸 알게 된 날, 네 아비는 혹여나 자신이 고문당하다가 비밀을 누설해 너를 죽게 할까봐 스스로 제 혀를 잘랐단다. 연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벙어리 백정이라 손가락질하던 세상을 향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단 이유, 짐승 소리를 내며 살아야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주워온 자식,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생은 오열하며 왕이 하사한 관복을 벗어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 당신은 백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 왕보다 더 높고 귀한 제 아버지이십니다! 곡새는 웃었습니다. 혀가 없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투박한 손길은 그 어떤 명문장보다 뜨겁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자랑이자 나의 전부란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핏물 가득했던 도축장 자리에 어느새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고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임을 그들은 그렇게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드리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담 수집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기담 수집가가 세상 곳곳에 숨겨진 더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가는 우리의 아담을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